중국의 시진핑이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이제 말한 거죠. 트럼프를 만나서. 그런데 한국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국고를 엄청 지원하는 그런 알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러면 중국에서 왜 그려놓은 김에 여기에다가 갈석산 하나 그려놓지 왜 갈석산은 여기다 왜 못 그려놨나? 못 그려놓은 이유가 있어요. 먼저 만리장성에 대해서 중국의 고대 기록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사마천의 사기 몽염열전인데요. 진시황이 26년 그 장군 몽염에게 30만 군사를 거느리고 용적을 북쪽으로 내쫓고 하남을 회수하고 장성을 축조하게 했는데 임조에서 요동까지 이르렀다. 이건 뭐냐면 만리장성의 서쪽 끝은 임조고 동쪽 끝이 요동이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부터 지금의 황해도 수안이니 평양이 요동이 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동은 어디예요? 원래는 지금은 이제 그 요동반도 요하 동쪽을 요동이라고 하지만 고대의 요동은 지금의 하북성 일대라 그랬죠. 이제 설령 백보양보 해가지고 지금의 요동으로 치더라도 평양이나 황해도 수안이 요동이 될 수는 없죠. 근데 여기서 또 의미심장한 구절이 뭐냐면 용적을 북쪽으로 내쫓고 하남을 회수하고 이렇게 나왔잖아. 하남을 회수하고 장성을 축조하게 했다. 하남이 하가 어딥니까? 중국에서 항상 하자 말할 때 황하를 뜻하는 거예요. 황하 남쪽을 회수하고 장성을 축조하게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 황하하고 한반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산해경 하수도에 보면은 진시황이 태자 부소와 몽염에게 장성을 쌓게 했는데 임조에서 시작해서 갈석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임조는 지금의 이제 감속성에 있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기는 임조에서 시작해서 요동까지 이르렀다 그러고 산해경은 임조에서 시작해서 요동까지 이르렀다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고대의 진나라 때의 요동은 지금의 갈석산이 있는 지역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갈석산이 어디 있느냐? 조금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본 대로 여기에 갈석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감속성 임조에서부터 이 갈석산까지 쌌는데 여기가 곧 고대의 요동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사기 하본기에 주석으로 달린 태강지리지에 나와 있는 내용, 랑랑군에는 수성현이 있고 거기에는 갈석산이 있고 만리장성이 시작된다 라고 하는 걸 다 양보시키는, 만족시키는 지역은 이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이 고대 랑랑군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랑랑군 딱 그려놓고 있고 이게 중국만 그려놓은 게 아니라 남한의 그 매국 강단하까지 이렇게 그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자꾸 뭐 강단하학이다 식민하학이다 이런 표현 쓰지 말고 역사 조작 집단이다. 그러니까 남한의 강단하학을 갖다 역사 조작 집단이라고 표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셨는데 전 그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래서 왜 갈석산은 못 옮겼냐? 이 갈석산은 지금도 하북성 창녀연의 갈석산이 있는데요. 이 갈석산은 9명의 황제가 올랐다 그래서 대단히 유명한 산이에요. 가장 먼저 오른 황제가 진시황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이해 황제 호해가 올랐고 유만조선을 침공한 한무제가 올랐고 또 조조도 올랐어요. 조조도 올라가지고 조조가 관창해라는 창해를 바라보며라는 유명한 시를 남깁니다. 그러니까 이 갈석산이 황해도 수안이나 평양에 있다라고는 도저히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중국 동북공정에서도 갈석산은 하북성에 그려놨는데 지금 한국의 이 강단하학자들 누구 말대로 역사 조작 집단이 이걸 갖다가 지금의 그 황해도 수안에 있는 걸로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이건 일본에서 만든 지도인데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로 지금의 북한 강역이 다 중국 것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헛소리와 함께 만리장성이 북한 강역까지 다 들어온 걸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의 소위 이제 강단하학자들에게 누구 말 맞다나 역사 조작 집단에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47억 원의 거액을 줘가지고 동북아 역사 지도로 만들게 했는데 그 동북아 역사 지도 보면 한반도 북부는 전부 다 중국에 넘겨주고 한반도 남부는 다 일본에 넘겨주고
지도도 끝까지 독도로 안 그려온 그런 지도라 그랬죠. 그런데 이때 이 지도가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해가지고 논란이 됐어요. 그때 국회는 지금 국회하고 달리 국회 내에 동북아 역사 왜곡 특유가 있어가지고 이 문제만큼은, 이 역사 문제만큼은 여야 없이 다 그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나마 지금 국회에 비해서는 훨씬 국익에 부응하는 그런 국회였는데요. 이 지도가 계속 논란이 되니까 이 동북아 역사 왜곡 특유에서 이 동북아 역사지도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다가 근거, 너네가 무슨 자료를 보고 이렇게 그려왔나라는 근거를 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의 만리장성을 그대로 중국의 동북공정 지도 그대로 베껴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근거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게 당시 동북아 역사 왜곡 특유에다가 낸 근거 자료예요. 이게 뭐냐면 낙랑군 점재현. 낙랑군 점재현이 어디냐면 지금의 평안남도 온천군 성현리 토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랑군 점재현이라는, 낙랑군에는 25개 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낙랑군 점재현이 지금 평안남도 온천군 성현리 토성이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이 오영찬이라는 사람의 낙랑군 연구라는 책에 그렇게 나왔다는 거고, 더 근거는 뭐냐면 한서 지리지 제8하에 낙랑군 점재현이 평안남도 온천군 성현리 토성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낙랑군 수성현에 대해서는 지점이 어디냐, 황해도 수안군 썼죠. 근거가 뭐냐면 이병도 한국고대사 연구, 조금 아까 우리가 살펴본 이병도의 이야기, 자세하지 않냐나 지금 황해도 북단에 있는 수안에 비정하고 싶다. 낙랑군을 황해도 북단에 있는 수안에 비정하고 싶다. 이걸 갖다 근거 자료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남한의 강단사학자들은 진짜 뭐 역사 조작 집단이란 말이 딱 맞는 말인데요. 뭐 도대체 공부를 하는 건지, 이 사람들은 그동안 앉아서 뭐 하는 건지 전 알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여기 근거랍시고 낙랑군 점재현이 평안남도 온천군 성현리 토성이라고 돼 있는데 근거로 한서 지리지 제8하로 써놨으니까 제가 한서 지리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찾아봐야 되냐면 이나바 유아기치라는 악질 식민사학자, 일본인 식민사학자도 수성현이 진나라 만리장성의 동쪽 끝은 지금의 조선 황해도 수안의 경계에서 시작하는 것은 한서 지리지에 의하여 의심할 것이 없다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한서 지리지가 진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원문을 한번 찾아보죠. 제가 원문 한자 다 써놨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바로 한서 지리지의 이 부분이에요. 한서 지리지 28권 제8하 그 부분인데 여기에 낙랑군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제원봉 3년에 열었다. 이게 서기전 108년에 열었다. 망활 낙전. 이건 뭐냐면 왕망, 신나라로 세운 왕망은 낙랑군을 낙전군으로 바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주에 속해 있다. 유주는 지금의 북경 부근이죠. 응소왈, 응소라는 학자가 말하길, 이건 주석입니다. 고조선국이야. 옛날 조선국이다. 그러니까 고조선이라, 낙랑군은 옛날 고조선이 있던 자리다 하는 이야기죠. 사고왈, 안사고가 말하길, 낙음은 낙이고 랑음은 랑이다. 그러니까 낙랑의 발음을 랑랑으로 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호는 62,812호고 그러니까 호수가 가족수로 치면은 6만 2천여 가족이고 인구로 치면은 40만 6,748명이 산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 당시 낙랑군에. 그래서 운장이 있다. 운장은 뭐냐면 막는 방어시설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현이 25개다. 군 산하에 현이 25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낙랑군을 다스리는 치소가 있는 조선현에 대해서 뭐라고 써놨냐면 응소왈 무왕 봉기자오 조선,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 이거 하나 써놨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무왕이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석방켜주니까 내가 나의 고국인 은나라를 무너뜨린 그 주나라에 배설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조선으로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무왕이 널 갖다 그럼 조선왕에 봉해줄게 하고 형식적으로 봉해줬다는 거죠.
거기가 바로 무왕이 봉안받은 곳이 조선이라는 건데요. 이 조선의 위치가 어디냐? 지금의 하북성 수성현이라는 곳이에요. 하북성 수성현이라는 곳인데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북성 아까 갈석산이는 조금 위쪽에 현재 수성현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명나라 청나라 시대에 영평부라는 곳이 있던 곳이에요. 영평부.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옛날에 낙랑군 조선성이 있었다, 낙랑군 조선현이 있었다라고 그 중국의 그 지리책들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바로 이 점제현을 갖다가 평안남도 온천군이라고 해놓고 근거를 갖다가 오영천이의 낙랑군 연구 써놓고 근거가 한서 지리지 8하라 그랬죠. 점제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낙랑군 점제현에 대해서 복권이 말하길 요 발음은 요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원래는 선자로 읽는 건데 선자로도 읽고 제라고도 읽는 건데 이야기는 뭐냐면 요 선자가 지명일 때는 땅이나 지명이나 사람 이름일 때는 제라고 읽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점현현이라고도 읽는데 복권은 요때의 선자는 제라고 읽어야 된다. 그래서 점제현이다. 이게 다예요. 한서 28 제8에 점제현 설명하는 이게 다예요. 근데 딱 발음은 요 선의 발음은 이때는 점제라고 읽는다 하는 거하고 평안남도 온천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수성은 이름만 있잖아. 수성현이 있다라고 이름만 써놓고 뭐 발음 어떻게 읽는다 이것도 없어요. 이걸 갖다가 황해도 북단에 수안에 비장하고 싶다. 이따위로 이나바 이야기치가 이야기한 걸 갖다가 남한 강단학 역사 조작 집단 국사학계의 태도라고 하는 이병도 씨가 나는 낙랑군 이 수성현을 갖다가 황해도 북단에 있는 수안에 비정하고 싶다. 이러니까 남한의 강단사학자들이 우리 이병도 선생님이 하셨으니까 무조건 따라 해야지. 그래서 이제 나랏돈 47억 원을 들여서 만든 지도에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국고 47억 원을 들여서 이걸 그린 지도에 뭐라고 했나 한번 보세요. 고구려 300년까지인데 300년까지에 중국의 만리장성이 이렇게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국경선이라는 게 이렇게 그어지면은 또 만리장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니 이 만리장성을 땄으면은 여기에 사람이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다고 만리장성을 여기 이렇게 싸가지고 지켜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저한테 해산물 지키려고 만리장성 땄나? 근데 이런 전응화 같은 그야말로 이거는 개에 비교하면 개에 대한 모독이에요. 이런 걸 버젓이 그려놓고 이거 대한민국 국고로 쓰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그려놨으면은 국경을 이렇게 그려놨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원래 고대 국경이라는 거는 다 강이나 산맥으로 가로막히는 거잖아요. 이 국경선이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대동강, 청천강, 압록강, 혼강 무수히 잘려야 되고 그리고 산맥으로 쳐도 여기 장백산맥, 낭림산맥 수많은 산을 다 세로로 잘라가지고 국경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고구려와 국경이라고 지금 나랏돈 가지고 만들어서 제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지도 가지고 논쟁됐을 때 고구려사 전공한다는 교원대 교수가 나왔죠. 그래서 국경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게 어느 책에 이렇게 나옵니까? 고구려하고 중국하고 국경 이렇게 했다는 게 물어보니까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그 삼국사기 어느 왕 몇 년도에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삼국사기 당장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하니까 그제서야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삼국사기에 이런 내용이 뭐가 나와요? 전부 다 이 땅을 이 북한 땅을 갖다 전부 다 중국에 갖다 바치기 위해서 그려놓은 거고 이걸 하려 그러면 뭐 이 사람들이 중국의 돈을 받는지 일본의 돈을 받는지 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 말씀이 저 사람들 저거 돈 안 받으면 절대 저렇게 가지 못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뭐 중국 돈 일본 돈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국고 이따위 걸 그려놓고 나서 이 47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고를 받아가지고 이런 걸 하는데도 돈을 주는 나라니까 굳이 뭐 중국 일본의 돈까지 받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생각이 또 달라요. 독도로 또 끝까지 안 그려왔죠. 그런데
그래서 결국 이 지도를 갖다가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폐기를 시켰더니, 그럼 이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면은 이런 매국 지도를 폐기시킨 저와 학문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언론에서 좀 오히려 문제를 보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지도를 갖다가 왜 발행 못하게 했느냐라고 언론에서 비판해요. 그러고 나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이 됐던 연세대 교수 출신 김도영이라는 사람은 이 지도 다시 만들겠다 그러다가 역풍 맞고 결국은 다시 만들지 못했는데요. 엊그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조조의 위나라가 충청도까지 내려왔다 하는 그 다 이 지도에 담겨 있는 사상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시 이런 것들이 나올 건데, 이 사람들은 준비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직업 자체가 대학 교수고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위원이고 국사편찬위원회 뭐고 하다 보니까 직업 자체가 그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세금 가지고 다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이런 걸 갖다 이 반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역사의 반동, 이런 잘못된 걸 갖다가 이제는 현 정부는 거의 다 임기 다 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정부가 서면은 어떤 정부가 되든지 간에 이 문제 하나만 바로잡으면 저는 성공한 정부가 되리라고 아주 확신을 합니다.